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불법 촬영 관련 사건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도 이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가 사건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속당했다라는 사안까지 터져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거지? 이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였던 황의조 선수를 둘러싼 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이 성범죄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수 담당하고 있는 법무민 법승의 조범석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일단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사실관계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미묘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황의조 선수의 형수가 등장했고, 뭐 하여튼 이런 사건 내용들 청취자분들께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황의조 선수가 작년이죠. 2022년 네. 외국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는데요. 네. 올해 6월에 예. 누군가가 SNS에 황의조 선수의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그런 영상을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네. 이에 이제 황의조 선수는 유포자를 형사 고소하였고요. 2023년 11월. 이거 누군지 모르고 고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경찰은 영상의 유포자로 황의조 선수의 형수를 지목을 하였고요. 네. 형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예.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네네. 황의조 선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예. 피해자 자격으로 예. 형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경찰 수사 중에 예. 황의조 선수는 앞서 해당 영상을 예.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예. 전환이 되었고요. 네네. 이후에 이제 피해자가 황의조 선수와 그 형수를 또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서 인지를 추가로 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피해자가 여러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예.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여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밝혀진 현재까지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상황은 황의조 선수에게 좀 불리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예. 적용될 수 있는 혐의, 현재 보도에 따른 내용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결론이 아직 확실하게 나지 않은 또 수사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가정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관련 법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해서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처럼 핫한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많이 일으킨 것 같은데요. 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가 처음에 별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세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몇 차례 개정을 통해서 네.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는 황의조 선수와 고소인 측에서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두 사람이 연인관계 등에 있어서 평소 신체나 성관계를 촬영하는데 동의하고 촬영이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특정 시점이나 특정 영상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물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네. 이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그리고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촬영에 대해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이제 거부의 의사 표현이나 삭제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영상물 분석을 통한 촬영 대상자의 시선이나 촬영 각도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나 움직임 등이 이제 불법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촬영을 했다면 촬영을 한 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황의조 선수는 유포를 한 사람으로 아직 지목되거나 뭐 그런 형태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는 바가 전혀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불법 촬영 영상의 유포자, 촬영을 한 것과는 직접 관여가 없는데 유포자로 지목된 황 선수의 형수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추궁될까요? 예. 카메라 관련 범죄 혐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불법 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부분이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불법 촬영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네. 제3자가 그 촬영물을 유포해도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법적 근거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입니다. 네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제물까지도 문제 삼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은밀히 전달받은 거 유포해도 똑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돼서 엄하게 처벌받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 내용 관련돼서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예. 네. 보통은 이제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이 유포까지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처럼 예. 촬영물의 유포자가 제3자인 경우도 더러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 법원에서는 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예.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를 상당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든 안 하든 예,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이제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이 예. 유포까지 했다면 별개의 범죄로서 가중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는 이제 SNS에 올린 촬영물이 예. 황 선수와 고소인 그 모두의 의사에 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현재 그 유포자에게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촬영물 반포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형수가 불법 촬영 영상을 두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황의조 선수한테 협박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사실이면 또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적용할 수 있는 범죄가 늘어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예.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예. 언론 보도 초기에는 예. 혐의자가 예. 올해 상반기부터 황 선수에게 예. 사진을 유포하겠다, 뭐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예. 그런 취지의 협박을 했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황의조 선수의 형수 외에 또 다른 혐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형수의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보복협박 관련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부분보다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범죄, 그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성립이 만약에 만에 하나 된다고 한다면 네, 예.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간다는 얘기군요. 예, 특가법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불법 촬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 이를 이용해서 그 협박이나 강요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예. 그와 같은 행동들을 단순히 형법상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단순 협박죄나 강요죄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의미에서 예. 2020년에 법조문이 이제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네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3 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라는 것인데요. 네. 제1항에서 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예.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제2항에서는 예.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이게 바로 강요에 해당됩니다. 예. 이런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형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실제 처벌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범죄도 보통은 이제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그루밍 성범죄나 예. 스토킹 범죄 예. 또는 이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촬영자가 아닌 제3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범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